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난주 중반 정도에 살짝 반등 시도를 하던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난주는 옵션 만기가 있는 주라서 조금 인위적인 그런 에너지가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지난주 명인대로 복귀 시간에 화요일 하루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반등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로 좀 예측을 해드렸고요. 자, 만기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 본색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0.79% 정도가 하락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1.15% 정도를 하락했는데요. 자, 지금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물가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들 요런 게 살짝 좀 발생이 되는 모습이었죠. 자, 이 CPI를 정리해 놓은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게 PPI죠.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 PPI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자, 이 CPI가 작년 6월 달에 9.1%로 고점을 찍었죠. 9.1%로 고점을 찍었는데 이 미국 PPI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지금 11.3%로 이때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뚝뚝 떨어졌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6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뚝 떨어졌죠. 0.9에서 0.2% 정도 마이너스 요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색깔은 오른 거 빠진 게 아니라 이게 CPI나 PPI 미국 경제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높게 수정됐을 때는 빨간 걸로, 낮게 수정됐을 때는 파란 걸로, 그냥 수정 안 되면 까만 걸로 그냥 이렇게 냅두니까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보시면 이 9.8%로 이렇게 PPI도 뚝 떨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라는 거 그게 여기서부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월 달에도 떨어지고 7월 달, 6월 달로 가면 갈수록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이게 이 PPI가 이런 식으로 쭉 올랐다가 이런 모습이에요. 이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이라서 이거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거리가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월별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0.3%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0.3% 상승했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 2.4% 상승했고 그다음에 월별 근원도 마찬가지 0.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다들 요거는 똑같은데 월별은 전달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냥 헤드라인도 마찬가지 0.0%였었는데 0.3%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번에는 9월 달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9월 달 동결할 확률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지금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의 걱정거리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이 호재가 제대로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오늘 상당히 강하고 좋았던 섹터는 역시 초전도체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초전도체에 관련해 갖고는 제가 2주 전에 수요일 날 배워야 산다를 했는데 그때 예정에 없이 갑자기 그날 초전도체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몇 종목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파워로직스나 신성델타테크 이런 쪽들 지분 갖고 있는 것들 이 초전도체라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검증받고 있는 그 물질을 만든 게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데서 그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9.34% 갖고 있는 게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그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매매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오늘은 초전도체가 맞는 것 같다. 상온 초전도체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뭐 또 다른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야, 이게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이건 분명히 획기적인 신물질인 것만은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데서는 야, 이거 뭐 그냥 자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올라갔을 때 쫓아갔다가 잘못해갖고 뭐 안 좋은 얘기, 그런 얘기 나오면 또 급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달 말 정도면 아마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매매하실 때 철저하게 떨어졌을 때, 안 좋은 얘기 나와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잡아갖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하신다라면 아마 가장 좋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종목은 조금 과한 그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파워로직스는 그렇다 쳐요. 에르네스트 벤처캐피탈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 파워로직스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탑엔지니어링도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는데 뭐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벤처 캐피탈을 갖고 있는 그 종목의 대주주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사돈의 8천도 넘는 거죠. 요런 건 조금 과한 측면이 있으니까 매매하실 때 뭐 종목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매매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이런 쪽들 나는 가는 거 그래도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면 손절가는 꼭 정해 놓으세요. 손절가는 꼭 정해 놓으시고 철저하게 저점 매수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뭐 지수도 별로였고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죠.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은, 그나마 장중에는 뭐 한 3배 가까이 됐었는데요. 그나마 조금 장중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0.79% 정도 하락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도 0.78% 정도 하락했으니까 이쪽은 그냥 골고루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코스닥 종합이 1.15% 정도 하락했는데 코스닥 150은 1.79%가 하락했어요. 그렇게 되면 요런 거죠. 뭐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 장중에보다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요. 그런 종목들이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은 장중에는 뭐 한 1% 넘게 빠지더니 지금 0.34% 정도로 아래꼬리 길게 단 갭으로 빠졌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 뭐 캔들 모양은 좀 이쁘장한 그런 모습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1.66% 정도 빠졌고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 1% 넘게 빠졌습니다. 1% 넘게 빠져서 뭐 오늘은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 6원 정도가 올랐어요. 장중보다는 약간은 빠졌는데 그래도 환율이 뭐 조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이런 모습이었죠. 자, 아침에 잠깐 하락 출발했는데 요즘 선물 시장이 8시 45분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 거래소에서 그 15분을 당겼어요. 그래서 8시 45분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쏟기 좋은 날이었어요. 자, 아침에 선물 시장이 조금 마이너스권 출발해갖고 이 코스피 시장 시작하기 전에 플러스까지 막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선물 시장만 보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야, 오늘 코스피 시장이 올라오겠네, 이렇게 쏟기가 되게 쉬웠다라는 거예요. 파생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그러다가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뭐 잠깐 발끈했었죠.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쭉 밀렸다가 오후장 내내 오히려 저점을 조금씩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다가 중국 시장이 반등 나왔죠. 자, 중국 시장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뭐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좀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는 살짝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시면 조금 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날 명인들을 복귀했었는데 뭐 하락하면 반등 나올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조금 나왔죠. 조금 나왔다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꺾였는데요. 자, 이 파란 선이 60선입니다. 60선을 이때 한번 깨고
재차 깨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재차 깨고 또 전저점까지 조금 붕괴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서 올라오는 240선, 위에서 누르고 있는 20선, 요 사이에서 조금 변동성만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3일 연속 순매도했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보시게 되면 3일 연속 순매도했는데 딱 봐도 외국인들 움직임들 보게 되면 뭐 빨간색은 군데군데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고 파란색들이 많죠. 예, 대부분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원인은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지금 요 미국 시장도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조정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으로 좀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에도 물음표가 좀 찍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빠졌다가 반등도 장중에보다는 더 많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을 보면 코스피 시장은 처음에 시작해갖고 이렇게 잠깐 발끈이라도 했었죠. 근데 코스닥 시장은 하락 출발해서 쭉 밀렸습니다. 자, 이때 뭐 에코프로가 뭐 7% 이렇게 빠졌었죠. 7, 8% 이렇게 빠졌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해갖고 자, 하락도 더 많이 하락하는 상태고 반등도 먼저 반등 시작해서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62평선 위에 있는 상황이죠. 자, 이 62평선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2평선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이 전에처럼 뭐 2차 전지 쪽 뭐 이런 쪽이 주도주로 확 나서서 뭔가가 확 끌어당기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시장이 요걸 지켜주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종목별로 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실 부분들은 에코프로 BM이요. 자, 요게 30만 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30만 원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이탈이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약간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파생 시장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1억 정도 오늘 순매도했네요. 자, 근데 요게 선물 시장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거 시간대별로 한번 볼게요. 시간대별로 보시게 되면 자, 아침에 요런 거였어요. 여기서 파란색이 요 외국인입니다. 파란색이. 자, 여기서 조금 매도했다가 자, 살짝 요렇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지수가 좀 쭉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때린 거예요. 그때부터 매도를 해갖고 이때 한 4천억 이상 4,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4,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가 그냥 오후장에는 조금 이렇게 좀 걷어들이면서 2천억대 정도 순매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지금 아침에 4천억 정도 매도했을 때 그때 초기에 들어온 물량은 계속 좀 아랫방향으로 본 그런 물량이고요. 자, 요거는 장중에 들어온 물량들은 오늘도 단타를 친 겁니다. 자, 위에 딱 올라가니까 거기서 선물 매도를 막 치기 시작했고 쭉 빠지니까 거기서 청산을 낸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미결제 약정이 한 2,500계약 정도 수준 그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일부 단타를 친 사람들도 있지만 아래쪽을 보고 베팅을 한 외국인도 일부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선물이 중요한 자리는 332포인트입니다. 선물 지수 기준으로 332포인트는 꼭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요. 지난달 한 달 정도 전보다 지금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란 건 매수를 했던 매도를 했건 이걸 정리를 안 한 그런 계약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줄었다라는 거는 들어갔던 계약수를 많이 청산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한 3만 개 정도 줄었는데 이 얘기인즉슨 이 3만 개나 되는 이 자금이 위쪽으로도 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아래쪽으로도 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파생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조금 걱정되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었는데, 옵션 시장이었는데, 자, 그나마 조금 다행이에요. 자, 7월물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6월물 끝나고 이 7월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이때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바로 169억 정도를 콜을 매도를 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도 뭐 한 44억 정도 매도 치고 그래서 콜 매도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조금 좀 고생을 시킬 것 같다, 탄력이 둔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하고 오늘 저 오전까지만 해도 조금 좀 혹시 또 지난달처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인 건 그나마. 자, 금요일은 66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콜 20억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매도를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16억 정도 매수로 바뀌었죠. 콜 매수로 바뀌었으니까 자, 요런 것들, 요런 수급은 조금 오후장 들어서 한숨 돌리게 만들어준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수급 같은 경우도 당분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 섹터를 하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좋았던 쪽이 뭐 음식료 업종도 좋았고 삼양식품이 뭐 상한가를 갔죠. 삼양식품 상한가 가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호실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재료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오늘도 이 로봇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가장 강했던 종목은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가장 강했는데요. 이 T-로보틱스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진공 로봇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산업용 이송 로봇에서 좀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T-로보틱스가 지난달에 뭐 SK온에 고객사로 추가가 됐습니다. SK온이 T-로보틱스의 고객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SK온에도 납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SK온이 미국에다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 LG에너지솔루션도 짓고 있고 뭐 다들 짓고 있지만 SK온도 마찬가지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조금 수주가 있을 가능성들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지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이 T-로보틱스 미국 법인이 2차 전지 그런 거 시스템 설치하는 것들, 자동화 시스템 설치에 대한 수주를 했습니다. 자, 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추세 자체는 굉장히 이쁘게 올라오고 있죠.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자, 근데 그런 부분들. 뭐 조금 좀 재무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잘 가는 종목에 대해서 딴지 걸 필요는 없겠죠. 지금 뭐 갈 때까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들고 계시다가 뭐 시간이 되시고 그러면 시청자님들이 요 T-로보틱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CB하고 BW 전환사채하고 신주식건설사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조금 와 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T-로보틱스가 가장 강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오후장 들어서 오전장에 마이너스 나다가 오후장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거 배워야 산다에서 말씀을 드렸죠. 21,000원대예요. 매수 타점은 21,000원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세상의 변화를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 밑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 로봇,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협동 로봇이면 협동 로봇, 뭐 자율이송 로봇이면 자율이송 로봇 이런 것들만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 로봇, 사족 보행 로봇, 협동 로봇, 그 다음에 천문 마운트, 그 다음에 올해 내에
서빙 로봇을 출시를 할 겁니다. 서빙 로봇을 출시를 하고 내년에는 또 자율이송 로봇을 또 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의심할 바가 없어요. 로봇 섹터는 확실합니다. 의심할 바가 없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뒷얘기도 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삼성전자가 14.99%를 투자를 했죠. 그걸 한 이유가 15% 이상 되면 연결 기준으로 기업 결합을 해야 됩니다. 기업 결합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지금 나머지 지분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로봇 시장이 향후에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물가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 로봇 쪽들 이런 쪽이 그 물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안 좋겠지만 기업이란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공작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공장에서 협동 로봇을 사용을 하면요. 효율은 5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용은 30%가 절감이 돼요. 평균 치니까 다른 그런 쪽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향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 로봇 섹터가 성장을 할 거고 그 로봇 시장의 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올해 보시게 되면 올해내 의료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출시를 할 거예요. 어떤 형태냐 하면 운동하는데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해도 복근 움직임이 40%가 운동량이 늘어난다. 저도 그거 나오면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또 이족 보행 로봇을 좀 있으면 개발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족 보행 로봇은 전 세계에서 3개 회사만 좀 알아줍니다. 3개 회사가 뭐냐 하면 미국의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아시보라는 로봇을 만든 일본의 혼다 그리고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3개 회사가를 제일 알아줘요. 제일 알아주고 과거에 2015년도에 로봇 챌린지가 있을 때 그때 MIT 공대도 있었고요. MIT 공대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나사도 거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참가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호재가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보시면 미국 쪽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왔는데 1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쭉쭉쭉쭉 치고 갔어요. 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은데도 마찬가지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반짝했다가 밀리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약간 다른 분위기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주도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섹터가 지금 완연한 조정 분위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이 더 심한 겁니다. 초전도체 관련되는 그런 재료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가고 오늘 음식료 업종들 삼양식품 상한가를 치고 오뚜기도 마찬가지 장중에 10% 이상 이렇게 두 자릿수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화됐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내동매매를 하시면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는 금지하시고요. 좀 이렇게 저점 매수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자, 시장에 자신이 없고
제대로 좀 판단이 안 선다라면요.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주식시장 오늘도 열리고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한 달 후에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립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뭐 조금 좀 자신 없는 분들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눈에 쏙 들어오는 종목, 그런 종목만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저녁에 야인 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